자, 덕산네오룩스입니다. 덕산네오룩스 뭐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 아래쪽에서부터 계속 주목해서 살펴보고 있는 기업이죠. 주목해서 쭉 잘 가다가 이번 3월 말 요거만 없었다라고 하면 그냥 이 안정적인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인데요. 지난 3월 말 4월 초에 개 패대기에서 아래로 조금 내려왔다가 이게 전형적인 리버설이죠. 이게 화면 보시는 거 아주 이상적인 3 아웃사이드 리버설, 3일 반등 패턴 만들고 돌아 들어가서 쭉 추세 복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121선 지지받고 돌려서 다시 또 치고 나가고 이렇게 쭉 올라가 들어가는 흐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우선 생각나는 게 이 종목이라서 요거하고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제 뭐 이 덕산네오룩스의 밸류에이션이 반도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덕산네오룩스의 현재 12개월 선행 PER이 13배입니다. 13배. 그러니까 13배라고 치긴다 그러면 원래 반도체 IT주들이 PER 13배라 그러면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이렇게 뭐 실적이 막 굴곡이 어마어마하게 심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실적을 내주고 있는 이런 대표성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3배 수준이 그렇게 낮은 수준 아니다라고 얘기 들었었죠. 보통 반도체주들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상승 사이클에서는 평균적으로 PER 수준이 15배에서 25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기업들, 그래서 설명드렸던 거죠.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이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무지성이에요. 조건부 무지성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언제 사라고요? 언제? PER이 20배 이하로 꼬라박을 때입니다. 20배 이하로. 그러니까 옛날부터 설정되어 있는 기준인데 얘들은 아직도 그 기준이 깨질 않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의 업종의 섹터가 평균 밸류에이션, 평균 PER이 업종 평균 PER이 15배이건 13배이건 12배이건 관계없이 리노공업과 이오테크닉스는 어쨌든 아래로 안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기업들이니까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임드 기업들 같은 경우 보통 반도체들 상승 사이클에서는 15배 이하 쪽에서는 그렇게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조금 이제 다들 쳐졌죠. 이제 HBM 쪽으로 너무 몰려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레거시 쪽이나 디스플레이 쪽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많이 다운이 됐어요. 그 와중에도 덕산네오룩스는 나름 예전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던 이유는 사실은 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녹스가 굉장히 낮기도 합니다만 덕산네오룩스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현재 조금 높은 쪽에 들어가게 돼요. 약간 높은 쪽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약간 높게 올라 들어가는 데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얘기죠. 이 앞쪽에서도 제가 다 이거 추천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자, 덕산네오룩스 다시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요. 자, 지금 이 덕산네오룩스 앞쪽에 저희가 이거 추천드리고 바닥에서부터 제가 이제 잡고 노리고 들어갔던 이유, 이게 현재 이제 현실화되는 겁니다. 이제 자, 가서 보시죠. 덕산네오룩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나오죠?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된 겁니다. 저 밑에 떨어졌을 때 가격으로도 저가, 이때는 저평가였어요. 이때 대비로 지금 덕산네오룩스가 거의 지금 더블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블 들어가지고 지금 13배니까 저 앞쪽에서는 6배였다는 얘기죠. 6배. 뭐 6배는 또 낮아도 너무 낮죠. 그러니까 저가에다가 저평가에다가 낙폭가대에다가 거기에 성장 모멘텀까지 추가가 되어 있다. 이걸 뭐 사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 이게 인수기업 가치 등장하죠. 요거. 그래서 요거 내용을 최근에 지금 다시 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최근 같은 경우 주가가 올라 들어간 이유가 이거 IT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앞쪽에 인수한 기업 이거 가지고 올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현재선 같은 경우에도 IT 쪽 반등보다는 이 기계업종 모멘텀 가지고 올라 들어가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자, 다시 올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덕산네오룩스의 기업 개요에도 이거 등장하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등장하고 그러는 건데요. 이 덕산네오룩스는 덕산 하이메탈에서 분리돼서 나온
OLED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이에요.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자기 기업에서 보면 OLED 뭐라 가지고 이게 적용 범위는 확대되어 있고 뭐 이래서 잔뜩 이렇게 좋은 얘기 잔뜩 써놨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죠. 요게 지금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클 수는 있는데 현재는 디스플레이 시장이 이쪽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 압박 있었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 이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하고는 다르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또 후려치는 이런 흐름들, 물량 공세가 나왔었죠. 점유율도 중국이 왕창 차지를 해가고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조금 이제 밀려 늘어가고 있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도요, 얘가 지금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내려가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원래. 자, 그래서 이게 누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뒤쪽에 이제 지표들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 얘들이 원래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래쪽에 PR 수준 보시죠. 17배, 36배, 18배, 35배, 24배 이랬던 게 지금,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숫자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숫자를 보여왔던 게 이번에만 뚝 떨어져가지고 6배까지 내려가 버린 거거든. 카페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내려간다니까요. 밸류에이션이 프리미엄을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돼서 돌아 들어가건 꾸준히 실적을 유지를 하고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 나오면은 뭐 확실하게 올라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 아래로 내려올 때 이런 때 같은 때 노려야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리노공업 마찬가지고요. 이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 OLED 분야에서는 본업 자체만으로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 내려와요. 이렇게 대표주들의 경우는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최근의 흐름 자체가 뭐 최근 지금 거의 다 저점이 다 똑같거든요. 덕산 네오록스도 저점,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모두가 저점이 다 똑같아요. 작년 11월달.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좀 과도하게 이게 떨어졌었다는 얘기죠. 예? 앞에 실적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려올 실적이 아니잖아요. 이게 주가 이렇게 반토막이 나버릴 48,000원에 있던 주가가 2만원 초반까지 내려갔거든요. 반 넘게 떨어져, 건 60%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정작 여기 작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500억이에요. 실적이 안 좋았던 건 2023년도고요. 작년에 500억이나 되는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도 주가는 반토막 나버려가지고 이제 PR 수준이 뚝 떨어져서 내려오는 거죠. 뚝 떨어져. 그 전에 이제 높았던 게 이제 쫙 깨져가지고 이제 왕창 내려왔다가 이제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데 주가가 못 따라들어 버리니까 지금 이런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 다시 또 저평가로 들어가요. 자, 모멘텀 지금 올라들어가 있는 모멘텀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뭐냐라고 하면 이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덕산 메탈은 얘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겁니다. 현대중공업 터보기계. 그래서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예를 들면 원래는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이죠. 이 덕산 네오록스처럼 솔브레인도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솔브레인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솔브레인도 실적이 적자로 가거나 그러는 기업이 아니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와서 리노공업이 등장 이전까지 가장 강했던 기업이 구 테크노세미캠 솔브레인이거든요. 그렇게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단 좀 사업을 좀 다각해보자, 수익원을 좀 다원화해보자.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 앞에도 어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화장품 회사들도 가지고 있죠. 화장품 회사 삐아 같은 거 이런 거 솔브레인이 가지고 있는 솔브레인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이런 쪽으로 들어갔다 하면 이 덕산 네오록스의 경우는 이제 솔브레인과는 좀 다른 쪽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업종을 들어가서 이 기계업종 이름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해도 벌써 뭐 짜릿하게 와닿지 않나요? 현대중공업 터보기계. 현대중공업 터보기계 뭐 이름만 해도 벌써 딱 감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업용, 선박용 이게 나쁠 리가 없죠. 그렇죠? 이게 나쁠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이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실적이 포함이 이번 2분기부터 포함이 되는 거예요. 팍 뛰어버리죠 이렇게. 이번 2분기부터 이 현대중공업 터보기계 실적이 포함이 된다. 합산이 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1개월 전에 한번
올라간 거. 요거 IT 아니고 현대 터보 기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려 들어왔다 다시 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상보다 눌리는 기간이 조금 길었죠. 조금 길어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속임수 패턴 살짝 아래로 전제점을 하회하는 페일러 스윙 만들고, 그리고 감아 돌려서 페일러 스윙 나오고 이렇게 뒤에 양봉이 세게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무조건 붙어라. 기억나시죠? 무조건 붙어야 될 패턴들이 지금 패턴이 저희 주가 패턴 중에서 일단 덮어놓고 붙고 봐야 될 패턴들이 있죠. 쭉 나와 있는 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패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극 바닥 저점에서 나오는 리버설 중에서 세 번째 3일차가 장대 양봉으로 빡 치고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키커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케이틀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덮어놓고 사셔야 됩니다. 나중에 결과가 생각외로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패턴들을 설명드렸었는데요. 키커 패턴 좌측에도 이번에도 등장을 했죠. 요거는 이제 키커는 아니고요. 그냥 옛날 이름의 그거고 요런 겁니다. 이 앱콜론이 상장 초기에 슈팅에서 보여줬던 바로 요거요. 하나 둘 딱 찍고 저점 찍고 돌아가는 3일차에서 장대 양봉으로 슈팅 나오죠. 요거 키커 패턴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건 발생되면 일단 무조건 붙으셔야 돼요. 이거는 우선 확률 자체가 압도적으로 상승 확률이 높고, 그리고 크기 자체가 얼마가 날지 모릅니다. 이 10배 넘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러고 치고 날라가 들어가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앱클론 같은 경우도 초기에 이렇게 10,000원에서 시작해서 한 2달도 안 돼가지고 5배가 올라가 버리죠. 이런 식으로 올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고요. 가장 먼저 노려야 되는 패턴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까지 계산하는 그냥 일반 리버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노려야 할 패턴이 요 형태입니다. 살짝 깨졌다가 돌아서 나가면서 세게 양봉으로 치는 케이스. 요거 두 번째.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이런 형태 준이라고 해야겠네요. 준 키커라고 해야겠네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러닝 커렉션 2차 상승 종목들. 이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건. 자, 그래서 현재 이 덕산 네오록스의 경우도 자, 지금 저 보시면 지금 뚫고 있는 라인이 앞서 급등을 하면서 한번 들이박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하루 쉬었고 지금 다시 뚫고 있는 게, 이게 저 앞쪽에서 보셨던 저 48,000원 2023년 11월 이후에서 1년 8개월짜리 중장기 하락 추세입니다. 이거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보여드릴까요? 그전에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다 쳐도 이젠 저가이고 완전히 이제 다시 또 저평가 국면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16, 12, 10 이 자리에 멈춰서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PR 12배 덕산 네오로 역사에서 보여준 적이 없는 PR 수준까지 또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밴드 위쪽, 저 위쪽에 일단 2020 저 위쪽에 저거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은 가줘야 된다. 그게 맞다라는 얘기죠. 자, 덕산 네오록스 계속해서 살펴보시고요. 요거 같은 케이스,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게요, 일단 붙이고요, 밀려 떨어지면 받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지금이 강세장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조금 고려해야 될 방향이 많지만 지금 강세장이잖아요. 다 올라가는 장사 아닙니까? 지수 올라가는 장세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요게 러닝 커렉션을 그대로 달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좌측에서 예전 약세로 눌릴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갈 듯 하다가 실패하고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시장이 강세일 땐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강세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한번 붙여놓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봐요. 다시 추가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 돌파로, 이 벽에 돌파로 들어갈 때 다시 위로 러닝 커렉션 형태가 되면 또 위에 러닝 커렉션 돌파형에서 다시 추가시켜버려도 되고요. 자, 요쪽에서 나오던 요때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이때 지수가 이렇게 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때 지수 코스피 2500 2600 하고 있을 때, 2500 600 하고 있을 때고 지금 지수 3200인데 코스닥도 지수가 다르고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자, 시장 개장됐고요. 지금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되면 또 우리 최고 전문가들이 아침 준비하고 있던 종목들을 막 쏟아내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오르고
채팅 앱 각 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시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무료 회원 가입 후에 들어오시게 되면 최고 전문가 24분들이 24분의 최고 전문가 각자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방을 열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 뭐 지금 뭐 했는데 뭐 하나 지금 뭐 연락이 튀고 있나 봅니다. 은혜 갚는 까치래요. 자, 그다음에 저쪽에 또 이제 다른 또 얘기 나오고 있고요. 여기 또 CG 메드텍 3일 제약 지금 화면은 이렇게만 봐도 지금 몇 종목들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저 아래쪽에서 뭐 지금 뭐 네 종목을 세차익 실현한다고? 분위기가 오늘만 네 종목 수익 실현 들어갈 수 있겠다. 시장 흐름이 좋아서 그렇죠. 뭐 바이오랑 뭐 이런 것들 쫙 사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막 퍼드린다는 얘기야. 자, 각자 특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잠깐 봤지 않습니까? 다 다른 종목 치고 들어가고 있죠. 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우량주 들어가는 분들도 단타도 있고요. 이런 저처럼 이렇게 우량주들 묻어놓고 한 번에 따블 먹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자, 우량주 사서 묻어놓고 거기다 플러스 단타 추가해서 가자.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거 묻어놓고 있고 원래 스윙을 합니다만, 자, 지금 여건이 이렇게 마땅치가 않아서 단타 쪽은 지금 거의 안 나가고 있죠. 자, 요런 케이스로 들어가게 된다는 공목갈 먹고 다 되는 거예요. 반토막 계좌라도 플러스가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량주 묻어놓고 기본 수익 쌓아놓고 그리고 단기 종목들 공략 들어가서 누리고, 동양철간도 먹고 다날도 먹고 KCP도 먹고 쭉쭉쭉 다 먹잖아요. 주도주 놓친 적이 없죠? 자, 오르고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도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